정주영 회장의 인생 회고록. 성공을 위한 인생 철학. 8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며 배운 것들이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현대그룹을 일구어가며 만난 수만 명의 직원들, 함께 사업을 해온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이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16가지 인생의 진리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 교훈.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젊은 시절 나는 성급했다.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욕심만 앞세웠지. 그러나 곧 깨달았다.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금세 들킨다는 것을. 1950년대 초 한 은행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큰 사업 자금을 빌리고 싶어서였지.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분은 조용히 물으셨어. 정 사장, 정말로 이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날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먼저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진실한 마음은 마법과 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 여러분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기 바란다.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두 번째 교훈. 작은 신의도 지켜라. 신이라는 것은 큰 계약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약속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도 신의는 담겨 있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회장님, 내일 오전 9시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9시 30분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늦어서.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 지하철이 늦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나? 약속이라는 건 상황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야. 만약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해. 혹시 내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큰 사업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친구와의 만남 시간, 가족과의 식사 약속, 동료와의 업무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기회들이다. 세 번째 교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사람들과의 갈등 대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겼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을. 1960년대 후반 노사 갈등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다.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어. 처음에는 화가 났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모르고 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른 사정이 있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였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는 아버지들이 많았어. 그제야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 이후로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동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교훈. 감정보다 원칙을 세워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워해. 내가 지킨 원칙 중 하나는 일과 사람을 구분하자는 것이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일에서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반대로 일에서 의견이 달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라고 여겼다. 한 번은 2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친구 아들은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했어.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나는 원칙을 지켰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예외를 둘 수 없다. 나중에 그 친구가 말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래서 현대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내 원칙이 옳았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우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다섯 번째 교훈. 듣는 것에 힘을 믿어라.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만 급했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인색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부장이 사표를 들고 왔다. 능력 있는 직원이어서 아쉬웠지. 왜 그만두려고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라고 하더군.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좌절했다고 했어. 몇 번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지. 자네 아이디어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결국 그는 차표를 철회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내가 그만두지 말고 더 열심히 라고만 했다면 우리는 좋은 직원도 좋은 아이디어도 모두 잃었을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기 바란다. 여섯 번째 교훈. 실패를 함께 나누어라. 성공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라는 말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하라는 뜻이다. 1970년대 초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가 큰 위기에 처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공사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었어. 담당 부서장은 자책하며 사직서를 냈다.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 자네 혼자 잘못이 아니야. 나도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모여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았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지. 결국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다. 그 부서장은 나중에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어. 실패를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외로워진다. 하지만 함께 나누면 배움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도 실패했을 때 혼자 숨지 말고 니들만한 사람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 7번째 교훈. 작은 관심이 큰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해. 내가 기억하는 한 직원이 있다. 회계팀에서 일하는 조용한 여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 지나가다가 무슨 일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더군.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표정이어서 다시 물어봤다. 그제야 말하더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걱정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다른 동료들도 회장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신다 하며 더욱 애사심을 가지게 되었어. 작은 관심 하나가 전체 조직의 분위기를 바꾼 것이지. 관심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어떤가? 괜찮나? 같은 간단한 인사도 큰 의미가 있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8번째 교훈. 칭찬은 구체적으로, 꾸중은 조심스럽게.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칭찬이다. 하지만 막연한 칭찬은 별 효과가 없어. 구체적이고 진실한 칭찬이어야 한다. 반대로 꾸중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조심스럽게 해야 해. 한 번은 영업팀에서 큰 계약을 따낸 일이 있었다. 나는 그냥 수고했다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했어. 김 과장의 꼼꼼한 시장 분석과 박 대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그리고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반면 꾸중할 때는 항상 조심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꾸짖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불러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리고 행동은 지적하되 인격은 공격하지 않았어. 자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일 처리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칭찬은 사람을 키우는 걸음이고 꾸중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둘 다 사랑에서 나와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9번째 교훈. 신뢰는 천천히 쌓고 순식간에 무너진다. 신뢰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한다. 내가 젊었을 때 한 협력업체 사장과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지.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졌다.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약속한 대금 지불이 며칠 늦어졌어.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그분은 크게 실망하셨다. 정 회장,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해왔는데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 다음날 아침 일찍 그분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드렸다. 다행히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배웠다. 신뢰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바란다.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정말 어렵다. 10번째 교훈. 때로는 용기 있게 거절하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 하지만 거절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1980년대 초 정부에서 사업 확장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조건도 좋고 전망도 밝아 보였어. 하지만 우리 회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무리해서 하다가는 기존 사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몇 년 후 그 사업에 뛰어든 다른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존 사업에 집중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어.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용기 있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11번째 교훈. 화는 냉정함으로 다스려라. 화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화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어느 날 한 부서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몇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었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다. 당장 달려가서 호통을 치고 싶었지.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봤다. 지금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답은 아니오였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하루 기다렸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차근차근 이야기했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분석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보자. 결과는 훨씬 좋았다. 직원들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화는 일시적이지만 말과 행동은 오래 남는다. 화가 날 때일수록 한 박자 쉬고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행동하기 바란다. 12번째 교훈. 약속은 작게 하고 성과는 크게 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대 관리다. 큰 약속을 해놓고 작은 성과를 내면 실망하지만 작은 약속을 해놓고 큰 성과를 내면 기뻐해. 젊은 시절에 나는 이것과 반대로 했다. 자신감에 넘쳐서 큰 약속들을 했지. 이 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깨달았다. 약속은 보수적으로 하되 실행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정도는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상보다 좋은 결과에 만족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 더욱 커졌어. 겸손한 약속과 뛰어난 실행. 이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도 말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 13번째 교훈.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라.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가 성장할 때 만들어진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젊은 과장이 있다. 능력은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자주 했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직접 시간을 내서 그를 가르쳤어. 사업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리하는 방법,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까지. 때로는 함께 출장을 가면서 현장에서 배우도록 했다. 처음에는 더딘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 몇 년 후에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해서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쳤어.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투자다. 당장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나중에는 몇 배로 돌아와.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14번째 교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 없어.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나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한 번은 청소를 담당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시다니. 그 후로 그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 다른 직원들도 회장님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며 더욱 애사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감사 표현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꾼 것이지. 감사는 마법과 같다.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해져.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기 바란다. 15번째 교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믿어라. 급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70년대 중반 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고 임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렸다. A팀은 적극 추진을, B팀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어. 회의를 몇 번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이면 한쪽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결정을 미뤘다. 좀 더 자료를 모아보자. 서두를 일이 아니다. 몇 주 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겼어.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야. 기다리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다. 16번째 교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포기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회복할 수 있었던 관계들이 많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기 바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일화가 있다. 오랜 동업자와 사업 방향을 놓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몇 달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관계는 끝났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함께 해온 세월이 아까웠고 무엇보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관계라는 것은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갈등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야.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마기 바란다. 86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결국 사람이 전부라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현대그룹을 읽으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다. 함께 웃고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며 성장해온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젊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만남도 짧은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성공이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내 주변에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말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보기 바란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따뜻한 인간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이다. 사람이 전부다. 그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행복해져라. 이상으로 정주영 회장의 인생 교훈을 마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